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라는 핫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 나오면 이런 말들 많이 들리죠? 소득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니까. 아니면 소득 높은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니까 상급지는 절대 안 떨어져.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와, 이렇게 소득이 올랐으니 집값도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자, 잠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득이 올랐는데 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소득이 오르면 구매력이 늘어나고 집값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른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만 산다는 가정이에요. 소득이 400만 원이면 그 소득에 맞는 집을 사고 100만 원이면 아예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다릅니다.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이 아니라 소득 이상의 집을 빚을 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소득과 집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실상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2021년에는 월 평균 1만 5천 건이 거래됐어요. 엄청난 차이죠? 소득은 비슷한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겁니다. 왜? 심리가 꺾였거든요. 소득이 올라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소득이 계속 오른다고 집값도 무조건 따라오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소득이 200만 원이었고 집값이 2억이었다고 칩시다. 지금 소득이 400만 원으로 2배 올랐으면 집값도 4억이 돼야 정상일까요? 이미 4억을 넘어서 6억, 8억까지 올라버렸다면요. 이건 분명히 과열된 거죠. 소득이 오른 속도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면 당연히 조정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집을 안 사게 돼요. 그럼 거래가 줄어들고 결국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고소득 부부들이 많아지면 상급지는 안 떨어질까? 400만 원 버는 사람이 2명 모이면 800만 원이니까 상급지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그 논리라면 울산 같은 고소득 도시가 서울보다 집값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 금리,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수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는 논리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 그렇다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집값은 오른다고 믿으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어떻게든 집을 삽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빚을 내서라도 사려고 해요. 그럼 집값은 계속 오르죠. 반대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소득이 높은 사람도 대출이 쉬운 사람도 집을 안 삽니다. 그럼 매수세가 줄어들고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심리를 움직이는 요소는? 오를 땐 전세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거든요. 반대로 떨어질 땐 집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다가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가 끊기면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죠. 결론 복잡한 시장, 단편적인 판단은 금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소득도 금리도 심리도 공급과 수요도 모두 얽혀 있어요. 한 가지 요인만 보고 판단하기엔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